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케알 저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21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강아지가 죽고 난 후 3일 정도를 울던 M이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다시 저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딘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강아지와 찍은 사진, 동영상을 보며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주었구나.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M은 저에 대한 마음이 변했나 봅니다. 물론 저 또한 7월 말에 저를 속이고 몸팔러 갔을 때부터 M과 같이 꿈꾸었던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밤새 노란물 마시고 놀던 M은 레이디 4명을 데리고 오전 5시 30분에 집을 났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같이 가자고 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세븐일레븐으로 가서 한참 물건을 사서 5명이 5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근처에 있는 절에서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비가 와서 바닥이 젖었었는데도 모두 무릎 꿇어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M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머지 레이디들의 무슨 간절함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행동에 공감하지는 못했지만 그 간절함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탁발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서 돌아오는 길에 강아지를 묻어준 공터 앞에 멈춰서 또 기도를 합니다. 아직도 강아지의 죽음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강아지를 사준다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가끔씩 혼자 사진 보며 우는 M을 보면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무척 답답했습니다. 폴리의 가게에 2달 전부터 태국에서 온 30대 초반의 아줌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03년 바에서 폴리의 가게 식구들과 우연히 만났는데 올 7월쯤부터 폴리의 가게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홍콩 사람이고 어머니가 태국 사람이랍니다. 아이도 있는데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 본인의 얼굴이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으나 이 친구는 돈이 무척 많았습니다. 8월 27일 파티룸에서 생일잔치를 했었고 저도 거기에 초대를 받아 참석을 했었습니다. 라오스에 와서 파티룸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노래방 같은 공간에서 전용 DJ를 고용해서 말 그대로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곳입니다. 하룻밤 임대 비용이 1,000불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헬륨 가스통을 아예 구매를 해서 초대되어 오던 손님들에게 풍선을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노란물, 맥주, 음료 그리고 안주들까지 싹 차려져 있는 아주 럭셔리한 놀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M은 풍선을 연이어 8개를 빨아댔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의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던 M은 갑자기 벽을 쳐다보며 어떤 손짓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 하던 모바일 게임을 벽을 쳐다보고 두 손을 움직이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맛이 간 거죠. 결국 파티룸 화장실에서 토하고 그러다 쓰러졌고 경부의원에게 화장실 청소 비용 주고 겨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7월 말에 저를 속이고 몸을 팔러 에코 투어를 간 것을 때 M이 일반인의 삶을 살 수 없겠다고 마음속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M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었으니 말이죠. 아마 이런 일 때문이라도 M이 마담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말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M은 그 태국 아줌마를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M이 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M이 잘하는 태국어로 대화도 하고 또 그 아줌마는 나름 배울 만큼 배우기도 해서 영어도 곧잘 하고 둘이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
여인이 태국으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대략 한국 돈 4억 정도 되는 돈을 횡령을 해서 라오스로 도망을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채권자와 사설 탐정들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M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딱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강아지에 이어 두 번째 상실의 아픔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믿고 따르던 언니 같은 존재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M은 M만 쳐다보고 온 레이디들을 관리해야 하는 마담이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집에서 노는 날이 많았지만 또 손님이 몰리는 날은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레이디가 모자라는 날은 자기도 일을 나가면 안 되냐라는 소리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허락 안 할 것이라는 것을 M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이런 말을 하는 M에게 저의 처음의 마음과 다짐들 그리고 M과 하는 생활에 점점 실망감이 더해져 갔습니다. 이쯤에 저는 유튜브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난생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그 일에 점점 재미를 느껴갔던 것 같습니다. 컨텐츠도 좀 더 다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모든 신경을 유튜브 글 쓰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M은 M대로 많지는 않지만 마담 일을 하며 조금씩 용돈을 벌었고 또 그렇게 생긴 돈을 쓰기에 바빴습니다. M의 생각과 생활 방식은 몸만 팔지 않았지 과거의 M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때쯤부터 한국 남자들과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훨씬 전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미 M의 페이스북에는 저와 같이 찍은 사진들이 벌써 삭제되고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작업을 하면 싱글이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M이 몸만 팔지 않았지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간 것을 저는 까맣게 몰랐고 방심했었습니다. 이 정도 같이 지내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M이 다른 남자와 채팅을 하며 접속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녀와 연애를 할 때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페이스북을 살펴봐야 그 여자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라오녀의 페이스북에 나와 같이 찍은 사진이 없다면 그건 연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조바심은 라오녀와 헤어지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M은 겉으로는 활달했습니다. 저와 같이 멋있는 카페에도 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가려고 했으나 월요일 휴무라 들어가지 못했던 에이덴스 카페라는 곳도 갔었습니다. M은 잊어버렸지만 저는 잊지 않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같이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마침 M이 그날 입은 옷은 제가 M을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분홍색 줄무늬가 있는 배꼽 티였습니다. 저는 그 옷을 제일 좋아합니다. 처음 제 방에 M이 찾아왔을 때의 좋은 기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M도 이 옷을 좋아하나 봅니다. 제 다음에 만난 남자를 만나 데이트할 때도 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일할 때 쓰던 초록색 선캡을 쓰고 에이덴스 카페에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던 모습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고 정말 귀여웠던 생각이 듭니다. 돈은 생기고 그늘이는 레이디들이 있으니 한 번씩 야시장으로 펍으로 단체로 놀러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M이 좋아했던 뚫리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오스에 와서 M과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한 번 온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M과는 마지막으로 뚫리스에 와서 같이 술을 먹은 곳이 되었습니다. 밤 12시 30분 문을 닫을 때까지 열심히 마시며 춤추며 놀던 M과 레이디들은 술을 더 먹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어디 술집이 연곳이 있니? 라고 물으니 오스카 클럽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클럽. 제 모든 트라우마의 시작점인 곳입니다. 그래, 가자. 너도 많이 놀고 싶었겠지. 그렇게 M과 저 아가씨 4명이 같이 오스카 클럽에 갔습니다. 같이 간 레이디 2명은 무슨 가루를 흡입하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M에게 너는 저거 안 먹냐? 라고 물으니 과거에 저거 마시고 거의 죽을 뻔해서 안 먹는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애들이 약 먹고 해롱거리고 토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막 사는구나. 저거에서 좋을 게 뭘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오빠 하던 순진해 보이는 레이디들이 클럽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노는지를 눈으로 목격하니 마음이 정말 심란하고 뒤숭생숭했습니다. 만약에 이 레이디들과 연이 닿아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이라도 한다면,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만남을 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M이 맥주만 마시고 춤만 추고 노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M이 제가 사준 휴대폰으로 저 몰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때가 9월 10일이었습니다. 22편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